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명과 생명장 요 제목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생명에 대해서 했고 생명장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생명에 대해서 고찰 좀 깊게 해라. 이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진짜 이 본심에서 진동이 일어나면서부터 예를 들면 천부경적으로 해석하자면 본심에서 진동이 일어나면서부터 그게 뭐예요? 무진본. 무진본 되는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하는 건 그 조물주가 갖는 최고의 무기예요. 이렇게 제가 좀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보는 거야. 최고의 무기이자 그 원동력 그 자체. 무기를 만드는 뭐 원동력? 이거? 그죠? 뭐 예를 들면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설명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걸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곧 뭐냐면 그 자리를 수없이 왕래해 봤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왜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옛날 경전에는 왜 그렇게 표현됐는지 꼭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를 설명하기 때문에 모든 언어가 달라 보여도 다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생명의 부분에 대해서 본심에 다 있다, 무진본하는 힘이다. 이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세상, 자기 세대, 자기 시대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럼 아카식 레코드적인 면으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근원에 제가 그림 그려놨잖아요. 무주역도라고 그래서 근원에 있는 것 중에서 제 사성에 있지 맨날 그릴 때 본심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세 개의 커다란 영 써놓죠. 표현상. 사랑령, 지혜령, 의지령 이렇게 세 개 써놔요. 세 개 써놔. 이게 무게이자 강력한 운동력이야. 뭐 생명 자체를 탄생시키거나 만들 수 있는 힘. 사랑령, 지혜령, 의지령 이 자체가 그것 때문에 형태가 나가고 인식이 되고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운동조차도 이것 때문에 일어나. 이것의 운동조차도 이것 때문에 일어나. 그럼 그 운동조차도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그 메커니즘은 뭐다? 사성의 이치예요. 그 사성의 이치. 사성의 이치. 지금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알아들으실지도 모르고 뭘도 알아들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본심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모든 것의 작용이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단순한 사성의 이치가요. 물질과 비물질을 탄생시키는 그냥 아주 명료한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명료한 이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염화미소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꽃을 꺼내란 말이에요. 펜을 들고 있으면 펜을 꺼내. 계속 본체에서 객체 그거를 직접 여러분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왜 꺼냈을까? 이 작용은 왜 일어났을까? 계속 사성의 이치를 염화미소를 일시무시의 힘을 여러분들이 알아라 거예요. 알아라. 그거를 진짜 반복해서 정말 알면요. 어느 순간 뻥 하고 뚫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동안 다 고찰할 거거든. 당연히. 그죠? 그동안 당연히 고찰할 건데 일시무시 여마미소의 사성의 이치가 여러분들한테 자명해져서 뻥 뚫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약간만 공부하고 생각해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슈타이너를 무슨 힘으로 봤어요, 여러분? 사성의 이치로 보는 거예요. 천부경의 힘으로 보는 거야. 슈타인의 그 알지도 모를 알뜰마뜻한 도대체 아카식 레코드가 뭐고 의지령, 지혜령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언어야? 도대체 무슨 언어야 저게? 하다못해 자유의 철학 그거는 그 어려운 말은 많이 없는데도 그냥 철학적인 거잖아요. 물론 슈타인의 귀중한 이치가 들어가 있지만 절반 이상은 다 철학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어려운데 어떻게 신지학적 언어를 이해하며 어떻게 아카식 레코드를 직접 본 우주 탄생 변화 원리라고 하는 그 텍스트를 이해할 거냔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제가. 그런데 천부경을 통해서 우주를 봤고 탄생 변화 원리를 봤기 때문에 게다가 우주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우주 세상 안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일단 써놓으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언어. 그러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시무시 사성의 이치를 여러분들 알아라 그거예요. 더 자명하게, 더. 그래서 제 초반 강의 때 그런 강의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초반 강의 때. 진짜 날 것 같은 초반 강의 때 제 그냥 뭐 떨어진 것 같,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그 날 것의 이치들을 제가, 이 짧은 지식으로 막 떠들어 놓은 게 있죠. 초반 강의. 그래서 그것들이 궁금하시면 보시고 그것들이 제가 어떻게 해서든 그 사성의 이치 천부경을 설명하려고 애쓴 거예요. 애쓴 흔적들. 음, 많이 모자라고 이 섭리적으로는 부족함이 많아요. 하지만 사성의 이치 자체 일시무시에서 오는 그 염화미소의 힘 이것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깨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생명에 대해서 고찰이 지금 계속 이어져 왔죠. 그러면 그것들이 생명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생명장은 뭘까? 생명장. 장, 이거 뭐야? 파장 할 때 그럼 뭐 장이잖아요. 뭐 아우라, 장, 이거. 내가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들리는 그 메아리의 장, 이런 것들. 어떤 장에 속했다는 거. 이거예요. 음, 운동장이면 실제로 장이죠. 운동장이면 장이야. 내 아파트에 뭐 몇 호야? 뭐 천호야. 그러면 천호 그 자체가 내 생활의 장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치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치적인 것도 똑같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장이라고 할 때 이 장은 어떤 의미가 많을까요? 기적인 면이 많은 거예요. 기적인 면, 기적인 면. 이치가 물질이 될 때 요 중간에 이렇게 뾰족뾰족 동글동글동글 하고 하는 이 힘, 요 힘을 보아하니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이 힘들, 장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일단 생명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가 될 순 없어요. 없어.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일단 알고, 중요한 것들만 읽으면서 이제 넘어가 볼 거예요. 보이는 것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이거 우리 이치랑 똑같아요. 무주가 있고 우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안 보이는 거. 이거는 하물며. 근데 여기 무는 하물며. 그 다음에 여기 그 극명한 네 자리는 하물며. 실은 여러분 우주도 안 보여요. 이거. 지구 정도에 들어와서 나 정도야 여기서 이 삐죽삐죽 솟은 산, 나무, 돌아다니는 나, 날아다니는 새, 강, 물 이런 거나 보는 거예요. 떨어지는 낙엽 이런 거나 보는 거죠. 실제로 우주에는 반짝하고 자기를 드러낸 하나님들이나 확인하지 없는 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안 보이는 거에도 힘이 있더라.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이러면서 또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을 또 부정해요. 그런 건 없다. 그러면서 최근에 나온 이론이 뭐예요?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에도 당연히 있는 거다라고 해. 당연하지. 당연하지. 우주와 무주는 동일한 거니까. 동일한 거니까. 그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손가락 벌렸을 때 손가락 사이에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눈을 딱 떴을 때 시선에도 있는 거야. 실제로. 힘이자 힘이 아닌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해 안 하니까 과학에서는요, 밝혀봤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최신 과학 이론 나오는 거 여러분 계속 다 살펴보세요. 거기서 거기지. 결국에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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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이러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우주를 넘어선 고찰과 통찰로서 그 이치를 알지 않는 이상은 우주 안에서도 블랙홀 같이 실제로 한도 끝도 없다. 이치라고 하는 건.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알고 최신 과학 뉴스 채널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몇 개 구독을 꼭 해놓으시고 최신 과학은 요새 논문이 뭐가 나오나 이 사람들이 도대체 과학자들이 뭘 얘기하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살펴보란 얘기예요. 꼭 의무적으로 되도록이면 살펴보세요. 모든 존재의 바탕에는 보이지 않는 장이 자리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치까지도 포함하고 비물질인 기적인 것까지도 포함하고 이거는 극히 물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영혼 백신 할 때 저는 혼까지도 물질로 본다고 했죠. 이거는 제 이치상. 그렇고 혼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지. 물질적으로. 이거 백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지. 신에서 물질이 딱 만들어져야지 우리는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장이라고 하는 것도 보이지 않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우리 무주적 이치에서는 장, 그것도 뭐예요? 다 물질이야. 물질. 생명체는 생명장에 의해 생명활동을 보장받는다. 당연하죠. 생명이라고 하는 건 생명장이 있어야지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습을. 자, 이제 여기서 보면 블랙홀과 웜홀 이런 거 나오죠. 뭐 존 힐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물의 이런 기원, 블랙홀, 웜홀, 뭐 화이트홀이라고 얘기하는 그 의지의 점 같은 기원, 무의 상태로 보이는 끝없는 에너지 대항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뭐 정의로는 이게 이치적인 거 맞아요. 모든 사물의 기원은 무의 상태로 끝없는 에너지의 대양 속에 있다. 그런데 여기 무를 정말 우리의 무로 알 것인가? 아니에요. 정말 동전잎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무라는 게. 이 무라는 글자 자체 한 자가요. 그래서 너무 요하고 묘한 거예요. 요하고 묘한 거야. 자, 이치적으로는 묘한 게 맞는 거야. 오묘한 게 맞아. 물질 세상에서는 요물스러운 게 맞아요.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오프라인 모임 때 도덕경 할 때 묘와
요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 이 무라는 걸 지금 물질 세상 안에서 보면 그냥 없다라는 의미예요. 없다. 끝이 없다. 근데 진짜 끝이 없다. 그게 끝이 없어. 무주의 특징이. 정말 돈전익 같죠? 양면 같은 거야. 이 물을 우리의 물로 바꿔서 생각하면 이게 근데 너무 다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천보경에서 물을 죽여놨던 걸 살려라 라고 하는 게 똑같은 의미죠. 천보경 이거 무 그냥 없는 곳에서 왔다 이래버리면 뭐 이거 다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초창기 강의 때 뭐라 그런 거예요? 무 살려내라고. 무 살려내라 그런 거예요. 무 살려내라. 무도 다 주체적이다. 무가 주인이다. 없는 게 아니다. 있는 거다. 무한테 생명력을 부어 넣어라. 제가 초반 강의 때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프랑스의 철학자 장기퉁은 예를 들어서 뭐 비활성 물질로 구성된 우주 조직 미립자는 우주는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는 장에 의해 기초가 마련되고 그 장의 전면의 최상의 균형과 절대적 질서, 완벽성을 갖춘 최초의 장을 만나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 유물론자들은 우주 탄생의 이 비물질 같은 것, 이거 우주예요 여러분. 우주 탄생의 이 비물질 같은 것 이전에 어떤 균형이 있는데 그건 어떤 장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자, 이들이 본 거를 설명하면 맞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태극들. 근데 이들이 보는 거 이거 태극 아니라 그랬어요. 태극 아니야. 태극이 수조 번의 몇 곱절을 작업했을 때 물질 상태가 드러나는 이런 장. 이게 장. 태극은 장에도 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태극은 더 근원의 물질이에요. 절대적 질서와 완벽성을 갖춘 태초의 물질이라고 보면 그게 태극이야. 태극. 그것의 이치는 무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 무극들의 이치가 있는 게 무주라고 하는 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주가 어느 바운더리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주가 어느 바운더리인지. 이치의 이치 세상이에요, 여러분. 무주는. 이런 뭐 장, 기, 아니, 생명, 아니야. 그것들의 이치가 있는 것이 무주다. 이치가 있는 게 무주다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비활성의 물질 입자로 구성된 우주는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하는 모든 것은 최상의 균형과 절대적인 질서와 완벽성을 갖춘 장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계가 있는 설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계가 있는 설명이다. 극히 우주적인 입장에서는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다 뭐라 그래 여기 있는 이야기 다 섭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과학자가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은 뭐예요? 섭리도 아니에요. 섭리도 아니야. 섭리가 물질을 만들었을 때의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섭리가 물질을 만들었을 때의 상태. 그러니까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제 표현을 이해하셔야 돼요. 수준이 얼마나 낮은 수준에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거죠. 자, 이제 하늘 선생님 이야기가 나와요. 김준원 선생님께서 생명장 이론을 얘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대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우리는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맞아요. 지구든 우주든 간극이든 무주든 다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 그렇다고 개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너무 동의해요. 개체를 무시하면 안 돼. 보편자와 개체, 독립자는 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이 나야, 내 표현이야. 이런 게 이치예요, 여러분. 이런 게 이치. 개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개체인 자신은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맞죠? 여러분은 온전한 자야. 온전한 그대로 완벽한 상태. 순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존엄한 존재다. 맞아요. 이런 걸 알 때는 여러분이 존엄한 거예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갖고 우주세상 안에서 나는 존엄해 이렇게 나는 정의로우니까 나는 민주의식이 막 깨어있으니까 아이 그런 것들은 존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노예지, 노예. 옛날에 스타르타는 태어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7걸음을 걸은 후에 중앙에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뭐라 그랬대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게 아마 어렸을 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동서남북으로 이것도 이치적이에요, 여러분. 다 이제 상징적 비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성, 동서남북으로 몇 걸음씩 걸었대요? 7걸음, 7, 최소한 7의 자리예요, 여러분. 최소한 7의 자리. 동서남북으로 걸었다고 하는 건 가운데 토의 자리, 오의 자리를 알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걸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환호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7걸음이 나오겠지. 7걸음. 7걸음을 한 후에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니까 뭐 인중천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인중천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천이삼지 이삼 인이삼에서 대삼합한 존재구나라는 걸 뭐 한 거예요? 선언한 거야 이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부처 자체다.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게. 무슨 뭐 무협에서 나오고 이러니까 막 깨달은 자가 위대한 사람이고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딱 하고 떨어졌다 그거예요. 이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 말이. 무슨 뭐 대단하고 무슨 뭐 대호각성해야 되고 부처님급 돼야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오해는 이제 집어치워도 돼요. 여러분 이거. 그냥 여러분 다 이거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다 개체. 존엄한 개체. 여러분들이 다. 아,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나밖에 없구나. 이게 뭐예요? 혈혈단신 하나님으로 지상에 꽝 하고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 지금이 몇 억이야? 80억이네. 다만 눈치를 못 채고 있을 뿐. 최대한 이거를 깨우는 것이 지장보살의 서원이고 여러분들은 다 그런 지장보살의 서원을 품어야 한다. 지금 깨달으면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 이상 다 깨달은 착한 너의 평화 중독자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 알아야 되죠. 그러한 깨달음의 순간을 다시 태어남으로 비유했던 거다라는 거예요. 자, 대우각성의 면에서는 맞아요. 그냥 우리가 깨달음하고 상관없을 때는 실제로 심하게 제가 표현하잖아요. 노예나 다름없잖아요. 개돼지나 다름없어요. 저 포함해서 그랬죠. 그리고 어느 정도 깨달음이 있을수록 뭐 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의 그 세상에서의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계속 대우각성하는 거야. 대우각성도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달았다고 떠들고 뻐대는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청산천하 유아 독존도 이거 어떻게 해요? 무한이야. 무한이야. 한 번 일어나면 나는 부처님이 돼야지? 아니. 그래봤자 부처 세상이 있던데. 부처 세상 가봤자 피라미드던데. 이쪽에 갔더니 아미타 부처가 있고 저쪽에 갔더니 열애가 있고 저쪽에 갔더니 미륵이 있고 다 다른 부처인데 근데 얘가 힘이 훨씬 세네 이런 면에서는 부러워서 어찌할꼬 가봤더니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다. 그래서 이런 말들에 대한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오직 나밖에 없다. 하늘과 땅 사이를 이었다라고 하는 건 이치예요, 이치. 여러분들 다 구도자니까 그래야죠. 이 우주의 경계가 지어져 있다. 자신의 안쪽과 바깥쪽을 나누는 경계가 존재한다. 이제 약간 섭리적 이치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물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겉 표면이라는 게 있어. 표면. 이게 여러분 실제로 환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환의 중력이 뻗치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 한계에서는 모양을 잡아. 제가 제 표현대로 쉽게 해보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어찌되었거나. 그러면 이 중심에서 어떤 힘들이 뻗쳐나가는 한계에서 모양을 잡는 게 뭐예요? 그 사이가 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다 심장을 중심으로 한 장에서 사람 몸집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장의 표현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알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개체. 자기의 안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광활한 우주가 있어도 그 속에서 자기만큼을 빼버리면 뺀 만큼의 온전한 우주가 될 수 없다라고 하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었어요. 전에. 먼지 한 톨이라도 빠지면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이미 우주 자체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공간 자체에서 여러분이 빠지면 우주가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온전한 우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우주가. 그러면 여러분들을 만약에 분해시킨다고 생각해봐요. 먼지만큼. 이 세상에 있는 먼지 자체도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체, 눈앞에 보이는 먼지 한 톨이라도 사라지면 이 우주는 사라지는 것이다. 왜? 완벽하거든요, 우주는. 순리와 도리와 선리와 진리로서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진 우주는 완벽한 형체예요. 하나라도 빠질 수 없어. 하나라도. 먼지 한 톨도 빠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이죠. 나를 뺀 만큼의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 자, 그런데 그게 이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마음자리가 비물질이지만 마음자리가 빠지는 순간 이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심. 마음자리가 빠지는 건 영적 자의 자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물적 자는 없겠는데, 완전. 그러니까 물적 자가 빠지면 이 세상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마음자리가 빠지면 영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영계는 없어지는 거야. 영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약간 긴박한 시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영적 자의 생명력을 여러분 지금 다 말살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는 거, 코로나 터진 거, 이거 다 뭐예요? 일환이긴 하지만 가짜 전쟁이에요, 여러분. 가짜 전쟁. 가짜 전쟁. 이미 물적 세상은 이미 그들 컨트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적 세상은 망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미.
그럼 지금 마지막 전쟁이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영성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초반 강의 때부터 얘기했죠. 영성 전쟁이 이미 시작돼서 우리가 거의 다 노예가 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들이 바보 천치예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 천부경 모를까요? 진짜 해석을 못했겠지. 다만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뛰어난 영성가, 사상가, 철학가, 종교가, 예술가 다 됐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다 됐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모를까요? 어떻게 우리만큼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자신할 수 있어요? 자신할 수 있어. 바나나, 뭐, 무주세상. 무주세상. 이거 열린 거 지금 단 하나 몰라요, 지금. 이거.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오픈해 버렸네. 오픈해 버렸어요. 그들이 지금 엄청 당혹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당혹스러울 거야. 야, 너 지금 구독자 몇도 안 되고 지금 니네 무슨 세네 명에서 공부하는데 그거를 알까? 여러분, 그들의 힘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모든 카메라와 모든 핸드폰과 모든 미디어와 모든 걸 다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한 줌에 다 주고 있다. 다 주고 있다. 야, 버튼 하나면 지구 날아가고요. 여러분, 말 한마디면 코로나 100배만한 걸 그냥 한 달 만에 퍼뜨릴 수도 있어요. 뭐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SNS에 한 달만 작업하면 우리 다 병신돼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하는 수밖에 없어요. 각자가. 어떤 선생님이 나타나야지, 무슨 대단한 과학 이론이 나와야지, 안 돼, 안 돼. 메시아가 오셔야지. 안 와, 안 와. 여러분 아세요. 정신 차리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개인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개인. 아까도 개체잖아요. 개체. 보편자가 개별자가 됐잖아. 이치가 물질이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떨어졌을 때 얼른 하나님임을 눈치채라 그거예요. 환상으로 말고. 여기저기서 인간은 신이다, 신이다, 인간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막 얘기한다고 그래 내가 신이지. 그거는 실체가 없어요. 환상이지. 환상. 말장난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뭘 갖고 증명할 거냐.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직접 봤다면, 만약에 동양에서도 그런 책이 있고 서양에서도 그런 책이 있다? 대표적으로 제가 슈타인의 아카식 레코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부경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그 사람이 그 본인의 우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과연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영적 각성을 진짜 일으켰느냐 안 일으켰느냐.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직접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의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증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그러지 않고서는 다 허울 좋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면에서는 정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백날 공부해봤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식으로 하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옛날식으로 하면. 백날 앉아서 호흡하고 명상해봤자 안 돼요. 천부경 옛날식으로 백날 해봤자 안 돼. 여태까지 선생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하고 비슷한 말을 하거나 제 이야기가 들리거나 제가 의문을 던졌을 때 답을 줘야죠. 아무도 못하잖아, 지금 그걸. 소통할 힘도 없고, 물론 용기도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이 증명이라는 거예요. 증거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았다고 하면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봤는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픈해야 돼. 오픈해야 돼. 자, 비슷한 분들이 이제 조금 늘어나요. 전보다는. 비슷한 분들이 늘어나는데 그분들은 약간 정보의 조합만 잘하지 그분들의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그분들은 직접 보고 그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우주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 존엄성을 온전히 가지고 존재해야 된다. 개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개체성을.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며 동시에 전체를 보는 시각도 가져야 한다. 이 말이 좋아요. 선생님 말대로라면 오음, 음이 있잖아요. 그럼 옴 쪽도 보고 음 쪽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쪽도 보고 네모 쪽도 동시에 같이 자명하게 봐야 된다 그거예요. 여기에 떨어져 있는 존엄성을 잃지 말고 이치세상도 같이 봐야 된다. 전체를 보면서 개체를 보는 시각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이게 다만 섭리여서 문제다라는 거예요. 섭리여서. 섭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문제다. 그 부분만 이해하면 다 맞아요. 지금 인류는 선형의 문화에서 파형의 문화로 전환하고 있다. 선형, 직선형,
물질, 문명, 유물론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 선형이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 이치예요. 선형이 나쁜 게 아니야, 절대. 물질로 풀어질 때는 이렇게 선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거 뭔데요? 선이잖아. 선을 이었네. 이게 선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원신이었을 때는 파형의 문화를 갖고 있었대요. 원신이었을 때는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니까 그래요.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니까. 혼백 우세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백신 중에 영혼백 우세니까.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것보다 본능적이며 감성적으로 통했다. 자, 일단 읽어볼게요. 문자를 발달시킨 문화는 선형의 문화다라고 하는데 이거 진화 발달 단계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뉘앙스.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원신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뒤에 보면 그런 뉘앙스로 얘기해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착각이야. 선형 문화로 바뀌면서 우리의 문화는 통제되고 조절되면 질서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맞죠? 이게 물질 문명이 이게 운명이에요, 여러분. 이미 선악과 따먹고 음양이 진동했을 때는 그런 운명이야, 우리는. 왜? 그런 상태가 다 하나님의 공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태를 지났는데 지금 원신이었을 때는 파형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렇게 돼야 된다? 아니죠. 그건 돌아가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돌아가겠다.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는 파형 문화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그게 맞아. 근데 여기서 이전에 나왔던 모양을 가지고 그렇게 알아낸다. 이거 지금 아슬한 소리예요. 이거는 지금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말이야. 지금 옛날 스타일의 공부 모두가 다 이런 그리움에서 오는 거예요. 옛 공부 스타일이 다 그런 그리움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뭘 못 넘게 하고 있어? 이놈의 공을 못 넘게 해. 이놈의 공을. 이 공을 못 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예스러운 가르침들이.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 지금 양자역학이 뭐 뭐며 이것도 지금 입자이자 파동을 다 말하는 판에 무슨 파동 타령이에요. 여기서. 그거를 꼭 안 보이는 거를 봐야겠어요. 그래야겠어? 지금은 그런 파동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치적으로는 입자와 파동이 동시에 존재하는 세대이면서 물론 파동형으로 다시 넘어가긴 하는데 그거는 이치적으로 아는 거지 물질적으로 당장에 증명될 문제가 아니야. 그건 앞으로 수억 겁의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렇게 돼요. 적어도 목성기 지나야지 그런 상태가 돼. 지금은 그런 상태도 아닌데 지구령조차가 그런 상태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도대체 뭘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즉슨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된다. 기껏 진화 발달 시켜놨더니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기껏 진화 발달 시켜놨더니 다시 엄마 품으로 기어 들어가겠다고 하는 꼴. 안 돼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파형의 지혜를 개발해야 합니다. 맞아요. 이런 지혜는 개발해야 돼. 슈타이너의 가르침, 우리 동양적인 가르침, 여기 나오고 모세가 교회를 가르치고 모든 경전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성인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된다는 게 맞는데 파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인간 이치적인 거예요. 게다가 오히려 물질적으로 우리가 극복해내야 될 문제까지도 지금 이미 다 버렸어. 두 개가. 입자와 파동이 다 버렸는데 중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파형만으로 가겠다는 소리예요. 파형만으로. 여러분들 우주적 눈을 갖잖아요. 우주적 시야를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여러분들 개체 개체가 입자이자 파동임을 알게 돼요. 잘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몸뚱이 전체, 여러분 그냥 살아서 걸어다니는 그냥 여러분, 인간 한 몸체 자체가 우주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CR도 아니고 먼지털보다도 작고 우리가 암흑물질 하듯이 저 끝에서 우주에서 보면 여러분들을 먼지털보다 크기를 잴 수 없는 만큼으로 아주 작은 입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소통하네.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들 내일 가서 일할 거죠. 식당에 가도 사람 우글우글 하고 있죠. 그게 입자이자 파동인 형태예요. 이 세상은 입자이자 파동으로 여러분들 몸으로도 구현하고 있어, 지금. 그런 우주적 관점, 관세음의 눈이 있어야지 이거를 미시든 거시든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핵 쪼개봤자 뭐예요? 입자이자 파동. 그것의 끝없는 연속. 여러분 거시세계 가봤자 뭐예요? 입자이자 파동. 제가 지금 거시세계로 간 거예요. 우주의 끝에서 커다란 지장보살이 관세음이 만약에 우주의 끝에 지구에 붙어있는 인간 하나 딱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크게 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먼지보다도 작아서 크게 못 재. 마치 지금 우리가 현미경으로 재고 있듯이. 쿼크니, 힉스니, 깜빡이는 전자니, 중성자니, 미립자니 이런 거 얘기해봤자 입자. 그것은 곧 파동이다. 곧 파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파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뭔지 실체를 알지 자꾸 옛날 것의 파동 그 모양을 가지고는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건 이런 수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이치적으로 본다면 미래 예측이 정확해 우리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죠. 예측이. 근데 이런 데서도 또 장사하기 시작하죠. 아,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구나.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회로를 굴려야 되는구나. 신이라도 내려받아야 되는구나. 고차 존재의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뭐 채널링이라도 해야 되는구나. 이딴 생각을 하게 돼. 안 돼, 이런 말. 미래에 대한 예측은 무슨 예측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부경 81자 우주 세상을 만나고 이런 글들에서 힌트를 얻으면 아,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직접 봐요. 보게 돼. 보게 돼.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본 거 몇 가지 얘기한 거예요. 깨달은 착한 너야 안 돼. 이런 거. 지금 여러분들이 개고양이가 좋아서 개고양이한테 뽀뽀하고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거, 그게 그런 시작이야. 절대 인간성을 포기하지 마. 저는 보이니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인류는 뭐라고 포장해요? 생명 존중. 생명 존중. 반려권이라는 게 이제 나온대. 미친 사람들. 반려권.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그런 건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생명 존중이 아니라. 개고양이가 집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그렇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파동 에너지를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치적으로는 받아들이되 제가 지금 비판하고 주의점 얘기한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생각해야 된다. 이쪽 계열이든 아니든 공부하는 자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인간은 직관과 영감의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이것도 뭐 맞아요. 예측하자면 맞아. 직관과 영감의 시대예요. 슈타이너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고차 사고와 도덕적 상상력 이거예요. 영감, 직관, 고차 사고와 도덕적 상상력 이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자명하단 말이에요. 자명한데 왜 꼭 방법이 이거냔 말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생명장이 바로 생명활동을 보장하는 전체 장을 이루는 개념이다. 생명장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 흐르는 모습, 생명이 분포된 모습, 생명의 그 파장력, 그것들을 일컬으면 생명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장이 바로 생명활동을 보장하는 전체 장을 이루는 개념이다. 생명활동을 보장한다? 맞아요. 섭리 안에서는. 섭리 안에 있는 지구의 내 생명, 요 정도 생명활동을 보장하는 건 맞는데, 죄송하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건 이 우주 섭리보다도 훨씬 상위예요. 훨씬 상위. 간극을 지난 무주까지도 닿는 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장한다는 거예요? 생명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장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음표 쳐놓은 거예요. 이런 이치들을 이 수준으로 얘기해놓고 이 생명 활동 자체를 보장한다? 아니에요. 섭리 안에서는 섭리 안에서는 가능하다. 절대로 창조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정도 힘 갖고는 절대로 하느님 조물주의 창조의 힘 없어. 그러면서 우주를 어떻게 이해했다고 얘기해. 이 정도 힘 가지고. 이 정도 힘 가지고는 어림도 없으니까 이건 거의 말장난 수준이라는 거예요. 말장난 수준.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장을 통해 생명의 본질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는 괜찮아요. 얼마든지 깊이 이해해야지. 근데 과연 깊이 이해했나? 생명활동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섭리 안에서는, 섭리도 아니에요. 실은 여러분, 지구에서. 지구에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거 남한테 썼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망해, 다 망해. 여기서 뺐으면 저기서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렸어요. 공부하시는 분들 그 이치는 정말 제발 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막으면 저기서 터진다. 이 말. 뭐 이 사람 건강하게 해준다. 이 사람 생명을 좀 연장해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안 건강해지면서 저 사람 어떻게 생명을 갉아오는 거야. 이게 100%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 누구 살리자고 누구 죽이는 꼴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활동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도대체 뭔데요, 여러분 이게. 누가 감히 생명활동을 주도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어떤 꼴 당하려고, 남은 어떤 꼴 당하려고 이걸 주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 줄 알고. 물론 뒤에서도 얘기해요. 진짜 우주의 실체를 알지 않는 이상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제가 보기엔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위험해요, 여러분. 효과도 없을 뿐더러 이거 위험하다. 이런 이치적인 얘기가 나올 때는 제가 냉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의하시면서 할 것도 해라 그거야. 깊이 이해하는 데까지만 끝내세요. 운용하지 마시고. 생명장 이론은 기술이나 기능이 아닌 오묘한 사상의 학문이다.
이것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생명장 이론은 기술이나 기능이 다예요. 그냥 기능이 다. 깊고 오묘한 사상이며 학문이다. 이 말도 맞죠. 안인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인이 들어가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장이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이 장이 붙으면서 이건 기술이나 기능이야. 냉정하게 따지세요. 맞다. 왜 굴려요? 굴리는 것 자체가 기술이지. 제가 천봉영 하면서 글씨 쓰는 거 이거 뭐예요? 기술. 어떻게 안인이 들어가요? 여기에 안인이. 말도 안 되지. 훨씬 더 이치적인 것도 안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생명장 이론은 기술이나 기능이 아니다? 그리질 말아야지 그럼. 오묘한 사상이며 학문이다? 그리지 말아야지. 말이 너무 다르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앞에 다르고 뒤에 다르고 이치 따로 이 물질 따로 다 따로 따로 얘기가 대부분 다 모두가 다 생명장 이론은 우주적인 통찰력을 바탕으로 모든 사물과 사상을 분석하면서도 통합적인 관으로 꿰뚫는 자 이거는 이치적인 게 있으니까 일단 동의하고 넘어가요. 이치적으로 꿰뚫는 절대적인 것이며 조종자이다. 이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초반 강의 때 말했던 대관세음의 눈 이거 주제자적인 관찰자의 눈 이렇게 제가 설명했죠. 그리고 뭐예요? 우주에서는 주체적이면서 관찰자의 눈 요거 상대적인 거 제가 얘기했었죠. 이거예요. 주제자와 주체자, 관찰자와 관측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주제자이면서 관찰자, 주체적이면서 관측하는 것. 이게 물질 세상이기 때문에 제가 고찰이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근데 이거 맞아요. 지금도 변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주적인 거고 이게 우주적인 거야. 이게 비물질이고 이게 물질이야. 이게 영계인 거고 이치인 거고 이거는 그것의 표현인 거예요. 제가 말한 표현됐으니까 주체적으로 뭔가 관측하면서 실제로 사는 거고 이치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제적인 면, 주제자적인 면에서, 조물주적인 면에서 대관세음의 눈으로 그 세계를 쳐다보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힘. 이 힘. 그래야죠. 이게 뭐예요? 절대적인 잣대. 그거는 절대적인 곳에서 쳐다보는 힘, 관의 힘이라고 그랬죠. 아까 방금. 관의 힘, 주제자적인 관찰자의 힘. 조종자, 주체적이며 관측자. 여기 제 표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통찰을 하면 어느 정도 우주는 통찰했다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일단 쓰는 거예요. 근데 주제자적 관찰자적 시점은 없어요. 밑에서 보고 그렇다더라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카더라. 카더라 통신이야. 카더라 통신. 진짜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나름 우주를 쳐다보는 힘은 누가 있더라? 하늘 선생님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전체적인 글로 봐서는. 장이란 일정한 질서가 미치는 영역을 말한다. 같은 얘기죠. 기장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영역을 미친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해서 설명한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마 줄을 쳐놓은 것 같아요. 중력이 미치면 뭐예요? 중력장인 거고, 실제로. 그죠? 자기력이 미치면 어떻게 돼요? 자기장이죠. 전기가 미치는 힘, 그러면 전기장이라고 얘기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기준과 과정과 어떤 막 있죠. 안쪽과 바깥쪽이 형성되고 이것의 어떤 끝 이런 느낌의 어떤 이런 자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형상을 잡히면 이게 몸집이겠지 뭐. 그죠? 몸집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가 되게 되는 거죠. 터틀 틈으로 봤을 땐 터에서 잡히는 어떤 틀이 되겠고 우리 이 공부 요 영예실체 요 공부에서는 회로 공부에서는 다 맞는 이야기죠. 장이 형성되면 내외 구분이 생기니까 제가 그래서 방금 설명한 거잖아요. 안쪽 그 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서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이 질서가 깨지면 우리 온몸에 병이 드는 거고 사회에 이 질서가 깨지면 사회가 병드는 거고 지구의 이 장의 질서가 깨지면 지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엔 쓰나미 태풍들이 주기적으로 부는 거고 순환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죠? 지진이 생기고 태풍이 불고 해일이 일어나고 하는 건 다 지구 입장에서는 숨결이에요. 그게 다 움틈이에요. 움트는 거. 다 기지개 펴는 거예요. 지구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나쁜 걸 자꾸 내뿜고 물을 오염시키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마음을 요상하게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 지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장이 자꾸 영향을 미치니까. 이 기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지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 모든 생명과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들의 사연은 지구가 다 알고 있다. 지구가 다 알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재밌자고 한 번씩 설명드리잖아요. 평평지구래 우리가
지구가 알긴 뭘 알아. 고차 존재가 아는 거지. 지구는 그냥 로봇섬이나 다름없어. 지구는 로봇섬이나 다름없고 우리는 여기서 개미처럼 시키는 대로 프로그램된 대로 살고 있어.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이미 눈치채고 있는데 얘네들이 작전을 얘네들 하나님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어떡하죠? 지구가 평평하건 말건 간에 우리가 이미 눈치챘는데 여기서 어쨌든 뭐예요? 고차 존재도 어떤 장을 이용하던데 그러지 않고서야 이 평평지구든 뭐든 돔을 씌워서 우리를 만들어 놓을 수가 없거든. 돔이든 아니든 지구든지 간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다. 그 힘이라고 하는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만들었던 안 만들었던 간에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자꾸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앞으로 여러분 이런 증거라든가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질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될 거야. 그럼 거봐 그러면서 또 싸워. 평평지구가 맞지. 끝으로 가면 낭떠러지겠지. 하지만 막아놨어. 얼음막이야. 아니야. 그래도 멀리 가면은 지구는 돌고 있고 달이 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아니야. 제임스 웹 망연경 다 뻥이래.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사람들이 그거 갖고 싸우는 꼴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심는 거야. 그러든 말든 상관없다. 너나 살아. 너 평평하든 동글든지 네모나든 간에 상관없고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맨날 싸우고 있지 말고 누가 먼저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내가 먼저다라고 그래요. 내가 먼저. 앞으로는 여러분 이제 그거 갖고 엄청 싸울 거기 때문이에요. 증거들이 막 나오거든요. 경전이 막 나오고 역사가 다 뒤틀어지고 과학이 다 깨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이 이제 앞으로 조만간 오는데 그래서 얼렁천부경에서 무주 세상 여러분 만나야 되고 눈치라도 채야 된다 그거예요. 눈치라도 채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알리려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의 개념은 파장, 네,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파장. 이런 파장의 개념은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적용되죠. 적용돼. 섭리 아니지만 비물질과 물질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긴 해요. 제가 비판은 하고 있지만 섭리 안에서는 자명하죠. 우리 인체에도 생명을 유지하는 생기, 어떤 그 살 수 있는 어떤 그 힘, 그것들 장 형성하겠지, 당연히. 생명을 유지하고 주위와 직감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겠죠, 당연히. 생명이라고 하는 건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실제로 먹고 자고 싸고 하잖아요. 의식주 해결도 그 안에서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시간을 보내는 것에 관련된 환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매일 먹잖아. 그러니까 음식 중요하죠. 또 그 전에 뭘 마셔요? 매일매일. 공기 마시죠. 공기 마시지. 음식 중에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이죠. 물. 그래서 공기, 음식, 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양질의 좋은 것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경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에 힘이 작용하면 그것의 장의 끝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장은 끝까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요. 물질 세상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장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손, 발, 머리, 몸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장의 끝이 존재한다. 경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 말. 장이 형성된다는 것은 자신을 잡고 있는 중심이 있다는 뜻이다. 제가 그래서 심장, 이 중심, 안, 그래야지 그 파장이 형성될 것이고 그것에 외곽, 경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심, 그 다음에 중간, 경계 이렇게 나누겠죠. 뒤에 보면 그림이 나와요. 그럼 자명하죠. 중심이 있다는 건 자명해요. 장이 형성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저항에 걸려 있다는 것이다. 반대적으로는 그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항의 끝에 저항이 끝까지 못 나가는 거죠. 저항이 끝이 못 나가. 그러니까 경계가 지워져. 자, 여기서 고백하잖아. 이거는 곧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 세상이야. 아무리 파장을 얘기해도 이건 물질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 세상.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흡수하고, 화합하고, 불화하기도 한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물질과 비물질 세상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지금 얘기한 거. 중심이 있다는 것은 각자가 주체이고 주인이라는 거다. 맞죠? 저항을 받는다는 것은 각각의 개체가 서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맞아요. 이 저항이라는 단어 제가 지난 시간에 요 책 강의하면서 중요한 단어라고 했죠. 저항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생겨요? 음양이 삐걱하고
진동하면서부터 이 비비는 힘, 제가 표현하는 거야. 이 비벼지는 힘, 비벼지는 힘. 이게 터에서 틀이 돌아갈 때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공부대로 얘기하면. 터에서 틀이 생기려고 이렇게 이동하는 순간, 이거 섭리 안에서도 양 이렇게 진동하는 순간 뭐가 돼요? 틈이 생겨. 틈. 이게 뭐예요? 뭘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저항을 만들어내고 저항 때문에 생겨요, 이게. 그래서 저항. 저항받는다는 것은 각자의 객체가 서로 공존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런 뭐예요? 틈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틈과 틈 사이에서는 객체들이 존재하니까 각각의 저항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터에서 틀이 돼도 저항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것들의 객체끼리 저항이 안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이치로 만들어졌는데 객체 자체가. 공존하고 있는 것도 저항이 있는 거고 나름 중심이 있는 거고 파장이 있는 거고 경계를 다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는 모두 존귀한 주체로서 공존의 질서 속에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뭐 좋은 말이죠. 여러분 모두 존귀하고 주체적이에요. 주체적. 공존하면서 대순한 질서 속에서 우리는 항시 환하면서 존재한다. 육생하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장은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항상성. 일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일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거 맞아요.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 맞아. 장의 조화로운 운행은 안정과 평온을 주는 것도 맞아요. 유지시키니까. 건강하게 진화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맞아. 유지시키니까. 그런데 고찰을 한 번만 더 해보면 항상성이라는 게 영원해요, 여러분? 아니요. 생, 로, 병, 사, 축내 이런 조화롭다가 부조화로서 불균형이 되면서 죽어가네. 안정과 평온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세포를 활성화시켰다가 진화했다가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생로병사, 성주개공 이렇게 돼버리네요. 그것이 인생이죠. 그것이 진화 발달이에요. 환의 원리야. 그것이 이치든 물질이든 그렇게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대순환의 질서 그게 뭐예요? 환. 그러니까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은 곧 뭐예요? 파멸이야. 항상성은 곧 파멸이야. 유지는 곧 뭐예요? 깨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뭐예요? 그래서 끝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알파는 곧 오메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은 곧 뭐예요? 양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것은 뭐예요? 곧 악한 거야. 그죠? 이치 세상 안에서 이것들을 고찰해내는 게 하나하나가 다 공부가 어려운데요. 여러분 진짜로 우주를 벗어나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술술술 얘기하듯이 모든 것이 다 당연한 얘기다. 항상성이다 그래서 이게 맞지 이렇게 끝내면 뭐예요? 평화 중독자돼. 이렇게 되면. 평화 중독자돼. 아니야. 항상성은 무슨 개뿔. 항상성이 무슨 개뿔 항상성이에요. 나고 죽잖아. 근데 무슨 항상성. 영의 실체는 항상성을 갖습니다. 죄송하지만 영도 쪼개져요. 항상성 없어. 자, 제가 일단 이렇게 얘기 드려요. 왜냐하면 여기 매몰돼 있기 때문에. 진짜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거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무수하게 깨지는 데서 오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항상성이라는 거 없어. 오히려 무수하게 깨지는 게 항상성이야. 끝없이 죽는 게 영생이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환의 원리. 영원하고 평화롭고 항상성이고 진화하고 평온하고 이런 거 여러분 빠지지 말란 소리예요. 이런 말들은 다 뭐예요? 다 헛소리자. 환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 실체를 봐라. 실체. 개체의 장과 전체의 장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다. 전체와 객체, 우주와 나, 지구와 나, 간극과 나, 무주와 나, 무와 나, 큰 셀프와 나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건 맞아. 그렇게 크게 해석한다 그랬으면 개체와 전체, 보편자와 개별자, 스타이너식으로 얘기했을 때 대이치, 대순환의 이치와 나, 이거 우주 질서와 나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불가분의 관계. 근데 여기서 무슨 영생이 어디 끼어들어요? 평온이 여기서 어디 끼어들어? 어디 끼어들어? 불가분해잖아요. 개체는 나고 죽고 심지어 이 전체도 나고 죽는데 그죠? 그렇게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고찰해야 된다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바운더리가 섭리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각하면 다 맞아요. 근데 지금 우주적 고찰로만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들을 넘어설 수도 없고 과학물질 문명 절대 못 넘어서요. 진짜 깨달음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제가 자꾸 확장하는 거죠. 불가분의 관계. 개체가 전체에 영향을 주면서 또 전체가 개체에 영향을 준다. 개체이자 객체, 독립체에도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물체, 비물체, 보이는 것, 이치와 비이치 사이에서도 다 영향을 준다. 이런 파장들은 수척하기도 하고 팽창하기도 한다. 당연하죠. 이게 뭐야? 아리만과 루시퍼. 대이치적으로 보면 음양의 이치는 뻗어나갔다 끌어당기고 나갔다가 다가오고 깨졌다가 다시 만나고 이거 뭐야? 태극의 운동들. 태극의 수많은 운동들의 모습들. 지금 여기서 오는 거는 태극의 수많은 모습들이 뭐예요? 그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극의 수많은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어쨌든 수준마다 거시와 미시를 여러분들이 같이 고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시와 미시를. 나는 깨달음만 하니까 무슨 도판에만 있어야 되고 공자왈, 맹자왈, 슈타이너만 파면 되고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기초과학 채널 계속 보라고 하는 거예요. 거시와 미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우주라며 우주가고 하나님이라며 말씀이라며 우주를 알아야지. 과학자들이 만원경이든 뭐든지 간에 계속 우주를 밝혀내고 있잖아요. 그럼 도움을 받아야죠. 도움을 받아야지. 자, 이것들이 비물질적인 이치까지도 넘어가야 되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또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고대에는 우리 이런 과학 없어도 이해하지 않았냐? 네. 어떤 힘으로? 아스트랄과 에테리의 힘으로. 지금 그것에서부터 멀어져서 여러분이 독립돼 있단 말이에요. 독립돼 있다. 그래서 지금 깡통 돼가지고 무슨 채널링 해가지고 무슨 함선의 선장한테나 그 얘기 들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직접 봐야지. 직접 봐야지. 뭐? 물질, 비물질, 이치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현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헛소리를 계속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정신 빠져버린 영매, 채널러, 무당되는 거 별로가 아니라 그거 여러분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여러분 너무 열광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사람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올 건데 열광하지 마라. 깡통뿐이다, 깡통. 깡통일 뿐. 자, 영매분들이 계세요. 어느 정도 양심이 있는 채널링 하는 분이 계세요. 어느 정도 양심이 있는 자, 무당 여러분들이 계세요. 어느 정도 양심이 있는 자, 그러면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사시되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면 여러분 정한수 떠놓고 안 배워도 되고 어디 안 아파도 돼요. 안 아파도 돼. 그리고 무슨 쇼 안 해도 돼. 실제로 이치로 알면 여러분들 이런 일단 쇼 안 해도 되니까 공부해서 여러분이 신이 되고 여러분이 한신이 되고 산신령이 되세요. 여러분이 고차 사고에 어디 뭐 저상단에 위대한 고차 신이 돼버려.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은 그러지 않고서는 다 깡통이니까 매달리지 마세요. 그런데. 생명장 조정은 개인의 질병이나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 세상 전체의 길을 조정하는 세상제도에 이르기까지 운영자의 깨달음과 운영 능력에 따라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은 사실이에요. 운영자의 깨달음과 운영 능력에 따라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지만 다만 우주 안에서 가능한 얘기할 뿐이며 우주 안에서는 이쪽에서 마군뚜군 여기서 터지기 마련 이거 안 돼. 단호하게 안 돼요, 여러분. 깨달음 어디 있어요, 여기. 운영자의 깨달음 상태, 능력에 따라 능력 안 돼. 하지 마세요. 생명장을 형성하는 기본 요소 이제 보죠. 몸을 형성하는 세 요소, 몸틀, 몸집, 몸기 있는데 이거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면 돼요. 아까 여기 씨알이 있다 그랬고 중간 파장 같은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이렇게 껍데기 같은 게 있죠. 틀, 기, 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심장, 그 다음에 뭐야 뼈하고 살집으로 나가는 어떤 이 힘, 그리고 이 모습 이거 몸틀, 몸기, 몸집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뭐 괜찮죠. 제가 요거 그림 보고 얘기한 거죠. 몸틀이라고 하는 중심이 있고 몸기라고 하는 그것들의 파장의 영역들이 있고 그것을 가두고 있는 경계, 저항의 끝, 몸집이 있는 거야. 틀, 기, 집 이렇게 틀, 기, 집 이렇게 모든 것은 공존하기 위해 수와 양이 제한되는 것이다. 수와 양이라고 하는 것 이 표현이야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섭리다. 그러니까 수와 양이야. 수량 형질로 그러니까 섭리는 구성되는 거예요. 이 물건들은 다 수량 형질로. 그러니까 부피가 생기고 파장의 장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되고 형태가 결정되고 기질이 결정되는 거죠. 수량 형질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뭐 이제 뒤에 설명 나오겠지만 순위 격식에 따라서 그게 쓰이는 거예요. 순위 격식에 따라서 쓰이는 거고 수량 형질에 따라서 제한되면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렇게 제가 이 공부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순위 격식이니 수량 형질이니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건 다 천부경적인 사고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천부경적으로 보면요. 1023, G23, 223 했을 때 G23 이게 수와 양이 제한되는 것의 이치예요. G23 G의 음양의 이치가 어떻게 3으로 들어갔냐에 따라서 세상이 결정되는 거예요. 물건이 결정되는 거야. 지구가 결정되는 거고 우주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천부경적으로 1023, G23, 223이 훨씬 이치적이고 방대하고 광활한 대우주 변화의 질서예요. 이런 거가 아니라 이런 게 아니다. 극히 이거는 유물론적 이거 지금 여러분 몸틀 몸기 뭐 이거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요 지삼에서도 지의 성질이 모양을 갖추는 과정에서의 일적식과 할 때 그 단편 얘기하는 거야. 그 단편 그것도 우리 우주에서 우리 지구로 내려오는 모습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 모습이 우주기 때문에 그걸 확장시키면 맞지만 과연 그 힘이 있냔 말이에요. 그 힘이. 천부경우는 뭐예요? 일적식고 지삼 이 두 단어로 그냥 다 설명하는데 이걸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천부경 돌린다는 거예요. 천부경으로 도대체 뭘 봅니까?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야. 도대체 몸기, 지기, 몸집, 몸틀 이런 거 몸기 이런 거 어디에서 천부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는데 천 이상 천의 음양의 진동값이 물건을 결정한다. 그 과정은 일적식 거다. 대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과정이다. 이거 여기 다 나와 있네. 여기. 이게 천부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직역만 하면서 그림을 가지고 이걸 읽을 때요. 자꾸 고자를 그래서 확장하라는 거예요. 확장해야 된다. 우주는 끌어들임과 동시에 밀어낸다. 당연하죠. 아리만과 루시퍼의 음양의 진동이야 그냥. 생성과 파괴가 하나의 질서 속에서 운행됨으로써 만물이 공존할 수 있다. 이게 이치죠. 공존의 힘이라고 하는 건 생성과 파괴가 같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항상성만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항상성, 무슨 항상성, 파괴가 바로 일어날 텐데. 사람이 나고 죽는 거는 눈 깜빡할 새예요, 여러분. 눈 깜빡할 새. 그런 면에서 지구가 나고 죽는 것도요, 우주적 관점으로는 눈 깜빡할 새예요. 그러면 우주는 무주적 관점에서 여러분 보잖아요. 무주적 관점에서 보면 거품이 이렇게 일어나다 폭 하고 터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주 하나.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뭐고 시간이 어떻다 저렇다 막 얘기하는 거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치적으로는 그렇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하루 이 인생 24시간이 하찮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왜? 여러분은 인자이고 하나님이니까. 유물론자들이 떠드는 시간이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아니, 그건 됐어요, 여러분. 그건 됐어. 성공의 무슨 48가지 법칙 끌어당겨 갖고 성공하는 뭐 부자들은 이렇게 살더라. 성공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더라. 저렇게 살더라.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건 정말 시간 낭비죠. 그건 정말 시간 낭비. 이것이 우주의 본성이며 질서이다. 이런 정의는 뭐 그죠. 어느 누구도 세상의 힘을 굴복시키고 우주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게 이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회로를 그려가지고 이걸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치라고요. 여러분 이 공부하시는 분들. 어느 누구도 세상의 힘을 굴복시키고 우주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이게 섭리 안에서는 이치야. 이게. 근데 무슨 회로를 굴려서 여러분. 앉아서 명상하면서 무슨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사고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고. 이 사고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미션이긴 해요. 고차 사고가 돼야 되는 게 미션이긴 해. 그렇게 안 굴려도 돼요. 앉아서 홈 명상하면서 대추천, 소추천 안 해도 돼. 여러분 어느 정도 초, 중등, 뭐 고등, 뭐 우리 의무교육 되는 그 정도까지 다 받았잖아요. 그럼 됐어. 천부경 81자로 무주 세상을 이해하고 이치적으로 여러분이 계속 고찰하면서 사고하면 돼요. 이제는 그 세상이 열렸다. 이제는 진정한 말씀 세상이 로고스 세상이 열린 거예요. 진정한 말씀은 들어야지 말해야지 말씀 세상 말씀 우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치예요.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우주를 벗어났을 때 얘기야. 우주를 벗어났을 때. 자, 양심이 있으면 이 공부하신 분들 우주를 벗어났다고 당당히 선언하고 나와보세요.
진짜 벗어났다면 나오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그분은 인정해 드릴게요. 우주를 좌지우지 하셔도 됩니다. 음. 그런 분들은 진짜 용기 내서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뭐 저하고 얘기를 좀 해보던가. 그래서 진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확인을. 이 저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저자분도 만약에 진짜 하늘 선생님만큼이라도 벗어났으면 제가 좀 만나고 싶으니까 만나보죠 한번. 어떻게 벗어나서 어떻게 우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자,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네요. 자, 몸집의 상호관계라고 하는 건 나와 너가 있을 때 서로 교류하는 건 뭐예요?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죠. 서로 개체로서는 보존하는 의미야. 그런데 이제 보세요. 공유하는 것은 예의 파장의 아우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오라를 보거나 실제로 기를 느끼는 분들은 이런 걸 잘 보죠.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의 파장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말하는데 말이 잘 안 통해. 그럼 이 교집합의 힘이 좀 약한 거예요. 근데 옷깃만 스쳐도 얘하고 좀 맞아. 뭐 실제로 댄스를 하는데 뭐 합이 잘 맞아. 연주자와 악기를 다루는 사람과 가수가 합이 잘 맞아. 그거 다 포함돼요, 실제로. 이거. 공유하는 것이 맞아 떨어지면 실제로는 잘 어울려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치적으로는 여러분 완전 달라요. 제가 이걸 또 한번 이제 비판을 할 거지만 공유하는 게 이렇게 꼭 교집합이 있다 그래서 공유됐다고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절대 안 돼. 이거는 굉장한 오해를 사요. 이미 하나님으로 다 개체가 됐는데 어떻게 교집합만 보고 살아요, 우리가. 교집합이 아닌 것도 끌어들이고 교집합이 된 것도 떼어낼 판인데. 자, 이거는 이치적인 이야기니까 뭐 이거를 크게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고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상을 했을 때는 여기서 그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개체가 각자가 보존하기도 하고 서로가 조절하기도 하는 거예요. 작은 원 갖고 조절하는 거야. 공유하는 거는 몸집이 그것들의 힘으로 겹치면 공유를 하는 것이다 라고 되는 거죠. 공존하는 도리 속에서 문을 조절하고 열고 닫고 끌어내고 밀면서 공존한다. 이런 것들이 약간 영시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도 이 힘들을 다 써가면서 사람들 간에 소통하고 공부하고 일도 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여기 물음표 써놨네요. 보존하는 것은 서로 같아야만 열리게 된다?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보존이라는 전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같아야 된다고 하는 일방적인 이치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보존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것도 붙여서 열거나 닫거나 끌어당기거나 내밀어야 돼. 이거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고 이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힘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요, 여러분. 보존하는 것은 서로 같아야만 열리게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하고 연애하고 친구들 간의 관계도 그래. 같아봤자 더 분리만 일어나. 같아봤자. 뭐가 증명해줘요? 자석 두 개. S극, S극 밀어내죠. N극, N극 밀어내잖아요. 어떤 게 붙어요? 오히려 S극과 N극이 붙지. 같아야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이치적인 것은요, 이치적인 것이 이렇게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깨지면 안 돼요. 그게 어디서 깨져요? 섭리 안에서는 그래서 깨진다는 거예요. 이치를 얘기하고 싶은데 섭리 안에서는 음양이 진동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달라지는 거야. 이 얘기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다 깨지잖아요, 여러분. 그러기도 하고 아닌 것도 아니기도 한데 보존하는 것은 서로 같아야만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인간관계를 봐도 안 그렇고 자석을 붙여놔도 안 그렇고요. 이치도 안 그래요. 이건 이치도 안 그래. 이건 오해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회로를 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고 이치가 깨져 있는데 뭐가 우주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장과 세상장의 공진. 자, 공진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에 공진. 자, 이치적으로는 이거 맞죠, 여러분? 개별자와 보편자, 이치와 물질,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공진해야 되는 거예요, 공진. 자, 얘가 지금 마음의 눈을 열면 소통하는 거고, 얘가 이렇게 삐직 들어오면 뭐예요? 무언가를 공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공명이 있어요, 여러분. 공명. 공명은 뭐예요? 얘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얘가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죠. 공진은 뭐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소통, 공유, 공명, 공진 제가 얘기한 거죠.
생명장과 세상장은 그렇게 소통공후 공명 공진까지 하게 돼요. 실제로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공진. 한 개체의 생명장이 전체의 세상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공명 현상은 우리 주위에 쉽게 찾아볼 수도 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이치도 그렇고 다 그래요. 공명이 공진이 돼야 된다. 그 소리예요. 공명은 공진까지도 가야 된다. 자, 이것도 여러분 제가 소통공후 공명 공진한다 그런 것도 아니 네가 무슨 한자를 알아서 그 공진자나 명자나 선호가 있지 이게 먼저지 이건 이런 뜻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거 갖고 저는 뭐 싸울 생각이 없어요. 제가 이치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이것도 똑같이 영기태, 몸기태, 지기태 이거 왜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해요. 이분 이번 우주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는데 뭘 뭐라 그래. 다만 우주적 이치가 깨졌을 때는 그걸 비판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정의된 건 저도 인용하잖아요. 인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공의 공명 공진에 대해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건 한자가 이렇듯이니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느니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 배고픈 사람은 가서 밥물 먹는 것이고 엄마가 보고 싶은 사람은 버스 타고 가서 엄마를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왈가불가 논하는 거 아니야. 구도자는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분들이 그거 가지고 지금 왈가불가해요. 그런 거 가지고. 이기론 가지고 수천 년을 싸워. 몇백 년을. 이기론 똑같은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싸우냔 말이에요. 이기론이 뭐 대수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타는 거예요. 이치가 먼저네, 기가 먼저네. 똑같이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보면 다 맞는 이야기인데 뭐가 먼저네 싸울 게 뭐가 있어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왜 싸워요? 다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게 다르니까 싸우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에 그러니까 성리학 뭐예요, 여러분? 성리학. 지금 종교 다 똑같아요. 이치적으로 공부하는 거 싹 빼버리면 성리학이든 공자든 노자든 다 뭐예요? 정치가들의 노름. 다 이용당하는 거. 성경이나 불경도 다 똑같죠, 여러분. 천부경도 그렇게 될 게 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서 이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서. 자, 그런 면들을 좀 알고 계시고, 인간은 이런 동물이나 식물보다 세상장의 변화를 감지하는 데 상당히 둔감하다. 이건 물리적으로 맞죠? 본능적으로 막 곤충들은 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날고 물고기들은 피하고 막 그 산짐승들은 막 어디로 도망가고 막 이런다잖아요. 세상장의 변화를 감지하는데 당연히 인간은 둔감해요, 여러분. 당연히. 당연히 이는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본성은 오히려 절제되고 통제되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동물적 감각이 둔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또 물음표 써놨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식물이나 동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면 회로나 영의 실체를 알아가지고 그 감각을 되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죠? 왜 이런 신비로운 예의를 든 거죠? 개미들은 아무도 정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일벌레 개미 뭘 정했고 법이 없는데 법을 정한 것처럼 마치 완벽한 생태계를 보여줄까? 그러니까 우리는 개미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잖아요. 이건 그냥 이치예요, 여러분, 이치. 그냥 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있더라.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는 자연 만물, 개미, 곤충, 동물, 식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에 만물이 변하는 원리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구나. 하지만 진리를 떼놓고 보면 더군다나 만물의 영장 이렇게 본성이 없어지고 절제되고 통제된 인간들은 서로 법을 만들어서 잘났다고 싸우니까 규칙을 만들겠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진리라고 명한 것이고 그것보다 넘어선 공부하는 자들이 보는 우주적 질서가 섭리라고 하는 거구나. 와, 근데 넘어가 보니까 이 섭리 자체도 어떤 질서가 있네. 그것이 도리구나. 아, 그런데 도리도 고찰해보니 도리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구나. 그게 순리구나. 이렇게 제가 너무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런 고찰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거 고찰할 때.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 섭리, 도리 해봤자 순리한테는 안 되는구나. 하지만 도리라고 하는 건 순리의 표현이니까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물질과 비물질로 나뉘는구나. 그래서 우주는 섭리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조건 반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근거가 있으니까 반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는 거야. 이것 말고 더 상위 고찰로 올려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 수준에서는 이 말 이해하죠. 제가 이 말을 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더 상위 고찰로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 상위 고찰로. 터는 수량 형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근본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이치이기 때문에 섭리가 떨어질 때 수량 형질에 따라서 그 섭리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거예요. 섭리에 따라서 그 안에서는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 틀은 순위격식에 의해서 운행된다. 얘가 이렇게 삐뚤어질 때는 음향의 진동값이 저항이 걸리기 때문에 운동이 시작될 때는 순위격식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절차에 따라서. 자, 틈이라고 하는 건 터에서 틀이 삐뚤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도리에 맞게 돌리면서 주도한다라고 하는 이치적 얘기를 여기 써놓은 거죠. 이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보면 터 보세요. 터 여기 뭐 이제 직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집터, 일터, 잠터, 묘지터, 지명, 수맥 이거 얼마나 유물론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틀 보세요. 틀. 집기, 장신구, 승용, 장식품, 생활용품, 사무용품 이거 진짜 유물론이죠. 자, 틈 보세요. 여기는 그래도 조금 상위가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치 자체가 수준이 그 지구 안에 서 있는 진짜 물건들의 수준과 그리고 뭐 인간이 좀 깨달아야 하는 우주적인 것 뭐 요 정도밖에 지금 얘기를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도대체 여기 천부경에서 말하는 지의 힘이라고 하는 게 뭐 집터 묘지터 이딴 거 보는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뭐 심지어 뭐 장신구, 승용구, 생활용품, 사무용품 이런 거 보는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하지가 않아. 자, 여러분 문제는 수맥에 흐른다? 그러면 수상가옥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야겠네. 수맥이 흐른다? 그게 문제가 되면. 근데 실제로 습하고 곰팡이가 썰고 막 그런 축축한 데를 선호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얼마나 이런 거 갖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을 장사해 먹고 이게 뻥이라는 걸 우리가 많이 봐왔어요. 뻥이라는 걸. 그죠? 그냥 적당히 양지 바른 곳에서 그냥 살면 돼요, 여러분. 살면 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팔자 하나 잘못 꼈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물론 전기력과 자기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지 않는 금속성이라는 건 분명히 과학적으로도 존재해. 그런 면에서는 금이 안 맞는 사람이 있죠. 뭐 이제 쳤는데 막서 두드러기가 난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장이 꼭 진짜 이 파장을 영향을 줘서 나는 금목걸이를 하니까 부자가 될 수 없어. 영매가 그랬어. 무당이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금목걸이를 하지 않고 은목걸이를 할 테야. 그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것 자체가 지옥. 그럼 금목걸이도 하지 말고 은목걸이도 하지 마. 맨몸으로 살아. 저도 장신구 안 하잖아요. 이거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이거. 이 커다란 제가 보기에는 터틀틈이라고 하는 게 나름 모모형의 지혜예요. 모모형의 지혜인데 갑자기 회로를 굴려서 그걸 조절해야 하니 집터를 고쳐야 되고 잠터를 잘 봐야 되고 지명을 잘 재야 되고 수맥을 잘해야 되고 뭐 몸에 좋으려면 집기나 장신구 차를 뭘 타야 되고 이런 게 나오니까 저는 그냥 약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높은데 절대로 못 살아요. 이런 관점에서는. 왜? 지게한테서 멀어지면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지게에서 멀어져 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고층 아파트, 모기는 없어서 좋아요. 모기는 없어서 좋은데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실은 500층에 산다 그래서 문제가 될 것도 없어요. 이런 면에서 제가 비판하자고 지금 얘기했지만 지구 자체가 지똥만한데 여기서 500층 지어봤자 뭘. 지어봤자.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 튕기면 바베탑은 무너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리 롯데타워 지어봤자 저쪽에서 그냥 전기 한번 끊으면 걔네들은 한 달 만에 이거는 한량가로 변해요, 여러분. 지금은 의리의리해도 돈을 그렇게 발라놨어도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틈에는 어쨌든 이 영기가 이 동그라미 연기하고 연기하고는 달라요. 이게 좀 더 우주적인 영을 말하는 거고 이건 우리가 그냥 뭐 혼영 할 때 그 영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을 해서 여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이런 영의 실체했을 때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건 영의 근원적인 자리. 우리로 따지면 우주를 벗어난 간극 쪽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풀어져서 영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모양으로 잡히면 요때 이 영을 쓰는 거죠. 이 영이라고 하는 건 혼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게 구분이 여러분이 모모형 우리 기준으로
영혼 백신, 나 영혼 백신만 알면요. 이게 뭐 얘기하는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연기는 뭐고 여기 연기라고 써놓고 영은 뭐야 또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다 다르다는 걸 알 수는 있어요, 여러분. 알 수는 있다. 어쨌든 뭐 사기, 저주, 한 죄, 인연, 업장 뭐 이게 틈에서 벌어진다. 비물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치적으로는 맞아요. 이 정의는 맞는데 한계가 너무 뚜렷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모든 틀에는 급소가 있다. 모든 틀에는 급소가 있어요, 여러분. 아, 저는 이치라고 말하고 싶은데 터가 네모고 정말 네모의 이 터에서 틀이 이렇게 탁 하고 틀어지잖아요, 여러분. 틀이 틀어질 때는 음향이 진동을 하기 때문에 틀어진 이유라는 것이 존재해요, 여러분. 틀어진 이유. 자, 내 마음의 수가 있고 비가 내리는 이유가 존재하듯이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물동이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기로 옮겼을 때는 아, 저쪽에 지붕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물동이를 저기다 놨지라고 하는 이유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치적이면 이치라는 게 있어. 그것이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모든 틀에는 급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급소를 어떻게 해요? 제거하거나 틀거나 아니면 죄거나 하면 그게 어떻게 돼? 조절이 돼요, 여러분. 이게. 틀이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로 굴리시는 분들이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게 가능했었고, 가능하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돼. 하늘 선생님 이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볼 수 있어요, 이걸. 가능해. 근데 지금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너는 할 수 있어? 저 못해요. 이거 못해. 그리고 쓸데없어요. 이거 해봤자 저주야, 그냥. 거의. 섭리세상 안에서는. 제가 그 이치를 아는데 왜 이런 짓을 해요? 야,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여기 급소라는 표현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틀은 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중심이 있고 급소가 있기 때문에 요 중심으로 이렇게 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에서 틀이 벌어지면서 틈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네모 두 개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만요. 실제로 이 영적 상상이 왜 가능하냐면요. 저는 이거를 뭘로 했을까요? 이 태극과 무극으로 다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이해가는 거예요, 저는. 태극과 무극을 돌리면서 이 상상을 했기 때문에 아 이분이 지금 터틀 틈을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틈은 터와 틀을 돌리고 열고 닫는다는 걸 왜 얘기하는가 저는 무극으로 훨씬 더 상위 이치로 이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상위 이치를 알고 있죠. 틈이라고 하는 게 왜 틈이라고 하는지 틀이라고 하는 게 왜 틀이라고 하는지 터라고 하는 걸 왜 터라고 세팅했는지 선생님의 마음을 제가 또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분은 우주 섭리 안에서 물질이 떨어져 있는 이 터전이라고 한 터전과 그것에 서 있어서 몸집을 갖고 있는 이 틀과 그것들의 움직임의 관계를 전문적으로 보는 분이기 때문에 터틀 틈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한울 선생님이.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비판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런 것도 증명이면 증명일 수가 있어. 그냥 몇 개 보고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무시할 건 아니에요. 저는 근거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거 있이 비판해야지 근거 없이 비판하는 건 루저들이나 하는 짓이야. 루저들이나. 그리고 제대로 보지도 않고서 그냥 비판하는 거 루저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럼 너도 제대로 안 봤잖아. 이거 뭐 300권짜리가 있고 몇 권짜리가 있던데 보면 알아요, 여러분. 보면 알아. 자, 저는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대고 비판을 하세요. 터와 틀은 상대적 개념이다. 틀은 그 위에 또 다른 틀을 수용할 때 본래의 틀은 터가 되고 위에 있는 것들은 틀이 된다. 그러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요. 터는 틀이 되고 다시 또 이것들이 네모 안에서 틀이 되었다가 다시 터가 되고 터는 또 다시 틀이 되었다가 또 틈이 되고 다시 터틀 반복. 터틀 반복. 음은 양을 품고 양은 음을 품고 물고 물리면서 서로의 안과 밖을 싸고 돌아간다. 이런 게 이치예요, 여러분. 이게 이치야. 이게 이치야. 대순환의 원리, 지금 여기 설명한 거.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서 상대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이렇게 서로의 존재 형태에 따라 터와 틀로 고정되지 않고 각자의 모습과 작용을 엮어간다. 터와 틀로 고정되지 않고 각자의 모습과 작용을 이어가는데 어떻게 터와 틀을 고정시켜서 이 회로는 이럽니다 하고선 정의하고 이거를 조정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그리고 저는 아까 오전 다르고 오후 달라요. 그리고 막 회로를 그리고 있어. 회로를 그리기 시작한 나하고 지금 나하고는 달라졌는데, 그 회로 다시 그려야겠는데요. 다시 그리기 시작했어. 죄송해요. 제가 5분 전에 나와 지금 내가 달라졌는데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우주도 지금 변화하지 않고 계속 순환하면서 돌고 있는데 그 모습을 봤다고요? 이치적으로 보지 않는 이상 회로로 그걸 봤다고요?
이게 이치예요. 터와틀러 고정되지 않고 각자의 모습으로 작용을 엮어가는 것. 그러니까 그 객체에 작용하는 모습들을 내가 봐서 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1분하고 1분 전하고 1분 후하고 달라졌다니까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1분이란 시간을 흘렸는데 지금 여러분이 굴려가지고 한 그냥 이 도화지 하나를 다 채우고 있는 순간 이걸 지금 10시간 동안 그랬으면 그 10시간 전과 지금이 다른데 이거 다시 수정해야겠는데요. 빠꾸. 코차 존재는 이러고 있으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쟤네들이 저걸 왜 그리고 있지? 그리기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지 모양이 완전 달라졌는데 그러면서 저거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고 세상을 바꾼다고? 뭐지? 왜 저러지? 여러분 이게 이치예요. 여기 이 선생님도 잘 써놨네요. 이게 이치야. 이게 이치. 끊임없이 터는 틀이 되고 틀은 틀이 되고 또 터는 틀이 계속 바뀌어. 안과 밖을 싸고 음양은 계속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작용을 계속 엮어가면서 모습과 작용을 계속 변화시키는 거야. 이게 그 모습이잖아요. 아니 이 모습이 지금 바뀌어서 또 이 모습이라고요. 자, 냉정하게 인정한 걸 인정하고요. 여러분 받아들일 건 받아들입시다. 이거 안 돼요. 여러분. 틈은 터와 틀이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열어주고 돌려주며 주도한다. 그것이 도, 즉 길이다. 이렇게 이치적인 것을 정의할 때는 맞죠. 도, 즉 길이다. 이런 말 너무 쉬워서 저도 동의해요. 제가 아마 초반 강의 때도 그랬을 거예요. 도는 곧 뭐다? 길이다. 별게 아니에요. 도는 곧 길이다. 뭐 천부경에 한자 한자가 흐르는 것, 내 마음이 흐르는 것, 순리가 나와갖고 이렇게 무주를 통해서 간극을 지나 우주를 통해서 나까지 왔던 그 흔적들 다 도리. 그게 바로 길이다. 내가 밥 먹고 싶어서 재료가 없네 시장 가서 뭘 사오는 거 그것 자체가 다 길. 실제로 그 길. 우리 도로에 나 있는 그 길 실제로 길. 왜 나를 움직여주는 길을 깔아놨거든. 보라고 도로라는 걸 깔아놨거든. 그럼 이치는 또 그거예요. 이치를 보라고 깔아놓으면 이게 이치의 길이야. 그게 실제로 도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에서 얘기하는 사상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게 도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도. 그게 곧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은 곧 영적인 거다. 영적인 것에 그런 도가 있다면 물질적인 곳에도 그런 도가 있다. 나는 어떤 목표치를 가려고 맨날 출퇴근하면서 그 길을 갔으면서 그 길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나도 영의 길을 간다. 그게 도인데 도를 맨날 두고선도 못 본다. 도가 도 비상도 도는 맨날 있는데 도가 뭔지 찾고 있어. 도가 뭐라고 말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닌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의 길목에 딱 서 있으면서 도를 도라고 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니 이런 도의 길, 진짜 길 위에 서 있으면서 땅을 봐. 그게 길이잖아. 땅을 봐. 자, 틀이든 터든 틈이든지 간에 운행하고 열어주고 돌려주며 주도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의 행위의 과정들 그게 도다. 즉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아까 제가 그린 거잖아요. 원, 네모, 터틀 틈은 끊임없이 반복한다라고 해요. 이거 뭐예요? 느낌상 현지우연 이런 와중에 지금 계속 이거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거는 지금 우주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 안에 섭리 세상에서 지식이 끝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어. 그 표현이야, 이건. 그 표현이야. 자, 그런데 이것에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 더 들어가서 또 이 점 있죠, 가운데. 점을 확장시켜서 또, 점을 또 확장시켜서 또 이렇게 계속 우주라고 하는 게 그렇다. 섭리는 그래서 끝이 없다. 계속 굴려봤자 이건 계속 영원히 이어질 뿐. 자, 이것을 툭 하고 끊어내는 힘이 뭐예요?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탯줄을 탁 하고 자르듯이 실제로 깨달음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주를 벗어날 때 이거 다 버려야 된다 그러죠. 한번 제대로 다 버려야 돼요. 다 싹둑 끊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무주적 사고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여기 노예가 있으면요. 노예가 돼 있으면 내가 그냥 맞다고 옹고집을 부리게 돼요. 게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평화중독자 허무주의적 관점까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게 다인 줄 알아. 그게 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서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 한다고 착각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설정값 다 한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한번 버려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위험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지식이 없다 그래서 그걸 다 버렸다고 여러분 또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억각 카르마야. 단순한 억각 카르마. 우주 안에서도 얼마든지 지식을 비웠다 넣었다, 지식을 비웠다 넣었다, 지식을 비웠다 넣었다. 많잖아요, 내 주변에.
아는 거 많은 놈 있고 진짜 뭣도 모르는 놈 있죠. 지식이든 영성이든 물질이든 뭐든지 간에. 그분들 본인들이 떻게 해서든 억까 카르마를 선택해서 나왔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려면요. 이거 다 봐야 돼. 지금 이 책 다 설명해야 되고 80일자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명하게. 감으로가 아니라 그냥 이치가 나은 이치가 아니라 매뉴얼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증명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카식 레코드 갖다 놓고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설정한 값이라고 하는 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착각이다라는 거야. 착각. 진짜 벗어나면 그것들을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이걸 싹둑 잘라냈을 때 바로 이 그림은 뭐예요? 무주적 그림이 되는 거야. 우주가 아니라 이게 무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싹둑 잘라내고 이 고철을 한번 점핑 시켜놓으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과정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보고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쁜 말, 예쁜 말, 뭐 근거 막 애매한 말 이렇게 떠들 수가 없어요. 진짜로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훤해지기 때문에 제가 다 보듯이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언어대로 훤하게 나와요. 나와.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인정해야 돼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그냥 살짝 동의되고 조금 배운 거 있다 그래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제가 왜 일이 되면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지 여러분이 알 때가 와요. 그때. 어. 자, 각자의 운세를 결정짓는 기세 이런 것도 생명장이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까지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막 전보로 가고 싶고 어떤 이런 거 진짜 회로를 통해서 좀 뭔가 조금 막 가벼워지고 싶고 어디서 신병을 앓고 있으면 뭐 이렇게 좀 굴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다 기분 탓. 기분 탓. 제가 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기분 탓. 진짜 예수님이 지금 있다 그랬으면요. 실제로 안 들리는 사람한테 들려라 그러면요. 진짜 안 들리다가 살짝 들릴 거예요, 아마. 강력한 믿음 때문에. 실제로. 강력한 믿음 때문에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왜 그게 진짜로 더 가능해요?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기 때문에 진짜 가능한 거예요. 정말 반 죽었던 사람까지 살릴 정도로. 구데기가 드글드글해도 실제로 눈뜨게 할 정도로 가능했다. 옛날에는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니까. 지금은 근데 아서요, 아서. 지금은 구데기가 두글두글한 시신을 회로 굴린다고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차라리 얼른 그 부위를 도려내거나 다리를 잘라버리거나 이래야지 사는 거지. 회로 굴려서 정말 힘이 있으면 구데기가 드글드글한 썩어가는 다리도 낫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못할 거잖아. 병원 보낼 거잖아요. 이 진짜 힘이 있으면 그래야지. 아, 틀리니까 지에서 터에서 나온 어떤 물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기는 인간들이 좀 쓰는 쪽의 물건들을 좀 얘기해. 그러니까 구조물, 집기, 장신구, 조명, 승용,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상대를 두고 나서 회로를 그려서 이 사람을 좀 낫게 해준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요런 점이 되지만 실제로 터틀 틈 이치가 나름 괜찮은데 틀을 이렇게 둔다라고 하는 거 저 너무 이거 아까워요. 뭐야, 이 생활용품 이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회로 굴려가지고 여러분들 뭐 좋은 펜 하나 딱 놓고서 회로 굴려갖고 길을 좀 기장 바꿔갖고 이렇게 해서 그 펜을 소유하고 다니면 일이 잘 풀린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서야 아서. 그런 거 없으니까. 아서. 다 뭐라고요? 기분 탓, 기분 탓. 좋아지려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좋아지려면 해야 될 일을 하세요. 뭐 장신구 하나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분 탓. 그러니까 내가 조금 활기가 돋겠죠. 그러니까 뭔가 되겠지. 물론 그 힘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힘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힘은 인재 진화 발달상 잘 안 된다. 그리고 이 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힘이 이제 너무 부족해졌어. 저만 해도 이치를 아는데도 나름 아는데도 이 힘을 부정하잖아요, 지금. 진화 발달 단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거 별로 힘이 없다, 이제는. 그래서, 어, 유행이라면 유행일까요? 이미 너무 오래된 가르침들의 약간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어떤 축에서는 명상도 이거 진짜 오래된 거잖아요. 호흡도 진짜 오래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로한다 그러면 실은 제가 알고 있는 이치 여러분 정말 가서 더해서 하세요. 더해서. JH 가져가서 얼마든지 써도 되니까 JH 가져가서 회로를 굴리더라도 우주탄생 변화 원리, 스타이너의 이치라든가 천부경의 이치, 제 무주적 이치 가져가서 영의 시체가 그거라더라 하고 여러분들 이야기로 써도 돼. 저는 저작권 없으니까 쓰세요. 가서. 제발 그렇게 공부하세요. 제발.
지금 그렇게 공부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같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실 거면 마음 열고 제 이치 가져가서 쓰시라는 얘기예요. 영의 실체 알고 싶어? 제 강의 조금 마음 열고 보시고 영의 실체를 제대로 보세요. 제발. 자, 여기 지금 소리가 있는데 제가 쭉 있다가 깜짝 놀란 게 여기 있죠. 소리 다 조절돼요. 정말 근데 소리가 중요한 게 왜 그래? 소리를 도리와 씀씀이에 맞게 잘 쓰면 말씀이 된다. 이 책에서 몇 구절 중에 제일 수준 높고 제일 중요한 구절. 이런 거. 이런 걸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좋은 구절을 써놓고 몰라봐요, 본인도. 본인도 몰라봐. 실소가 터질 만큼 저는 약간 그래요. 이렇게 정말 수준 높을 얘기를 해놓고. 여기서 모든 얘기를, 한울 선생님 얘기를 다 가져와도요. 지금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 강의 내용이 이거라고 그래도 거의 진배 없어요. 말수무주라고 하잖아요. 소리 음성 말씀명 및 창조의 힘을 내라고 그러잖아요. 소리를 제대로 쓰라는 거예요. 제가 늘 초반 강의 때부터 소리, 음성 말씀명 및 빛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이 소리를 깨달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음향의 진동값하고 같이 일어나거든요. 실은 소리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의 소리예요. 제가 소리라고 하는 건 소리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딸그락딸그락 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소리라고 하는 이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 음향의 진동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소리라는 것을 내야지 한 그 마음작용. 소리가 음성이 되어서 말씀으로 빛이 쓰라라고 하는 창조가 일어날 때. 그게 이 말이거든요, 실은. 소리를 도리적으로 씀씀이에 맞게 잘 써야지 말씀이 된다. 소리, 음성, 말씀명 및 창조, 순리가 도리를 지나서 섭리를 만나서 만물화생. 이거 굉장한 이치를 말한 건데, 이거를 지금 조명이니 장신군이 이런 얘기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썼다고요? 어, 좋은 얘기는 많아요. 세상의 도리에 맞지 않게 소리, 바른 순이 아닌 잡소리들로 시끄럽다. 바른 사상을 바탕으로 바른 말, 바른 씀이 되어야 세상이 바로 설 수 있다. 이거 뭐예요? 거의 수준이. 하위 도덕성. 구도자들은 그래야 합니다. 마음을 잘 써야지요. 이쁜 말을 쓰세요. 마음을 못되게 굴면 안 됩니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뭐야? 하위 도덕성을 자극하는 거지. 하위 도덕성. 이렇게 훌륭한 말을 써놓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일단 볼 수 있는 눈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면에서 제가 캐치해서 좀 써놓은 거죠. 업은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와 같은 것이다. 구도자임을 선택했을 때의 상승 메커니즘에서는 맞아요. 이를 현생에서 풀지 못하면 사후까지 가지고 가서 다음 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맞아. 우리의 삶은 모두 이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맞아. 그런데 제가 왜 물음표를 써놨을까? 영적 찌꺼기를 꼭 제거해야지만 나는 좋은 곳으로 가고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면 지장보살이 옆에서 뭐 한다고요? 혀를 찬다고. 혀를 차. 너 영적 찌꺼기 무슨 4, 5세계까지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게 뭐 다음 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이 업장을 소멸하려고 네가 지장보살을 선택했어? 너는 지장보살이 아닌데 코스프레인데 미안한데 그건 코스프레 수준도 아닌데 너는 그냥 사람 인간일 뿐인데 사람이면서 인간일 중심일 뿐인데 어디서 코스프레야? 지장보살이 진짜 옆에서 보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바른 말 되지 않지야 네가. 지장보살이 뭔지도 모르고. 지장보살은 영적 찌꺼기니 업장의 과정이니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상관이 없다. 자, 그런 오해는 하지 말자. 좀 상승시켜서 고찰하자. 이상에서 보수지 생명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 이게 이치야. 생명장애, 뭐 생명장이라고 하면요, 영향을 주는 것은요, 살면서 만나는 물질, 비물질, 이치, 비이치적인 모든 것이에요. 다 그냥 모든 것이야. 근데 어떻게 뭐는 뭐가 결정되고 뭐가 멸정돼서 무슨 영이 있고 자병이 있고 해서 뭐가 주의돼야 이런 걸 어떻게 정리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금부치가 좋다 그래서 팔에다 금부치를 껴도요, 공기 한번 잘못 마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 걸려서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금부치가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비교해요? 생명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인연을 만나도요, 내일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인연법에 따라서 다시 업장이 쌓여요.
그런데 어떻게 회로를 굴려갖고 팔찌를 만들고 무슨 부적을 써가지고 회로 한 장을 마음속에 품고 다니면 그게 된다고? 아니요. 당장 내일의 인연, 이 악업의 인연을 만나가지고, 소멸이 완전 실패해가지고 내가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살면서 만나는 모든 것의 연속인데 1분 전 다르고 1분 후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꾸 이런 면을 얘기 드리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된다. 지장이 되는 요인을 제거 조정함으로써 영향을 없애는 것이 생명적 조장이라고 한다. 조정이라고 한다. 뭐 그렇대요. 생명적 조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하고 제가 이 힘이 없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더 큰 이치는 이거라는 거야. 더 큰 이치는 이거. 그러니까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초반부터 얘기했잖아요. 이 책 들어갈 때 아무리 해봤자 안 돼. 그리고 해도 어떻게 돼요? 위험해. 여기서 막은 뚝은 여기서 터져. 이게 이치예요. 이게 이치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생명장을 본래 상태로 복구시키고 제도해주고 뭔가 런 면에서 직접 길을 공급하기도 하죠. 진짜로 요새도 있잖아요. 사람 눕혀놓고 이렇게 슥슥 손으로 하면서 기분 좋으시죠? 싱잉볼 때마침 어떻게 해요? 윙 다시 손으로 슥슥 열기가 느끼시죠? 기분 좋으시죠? 얼굴에다 손에다 대고 덜덜덜덜덜덜 다시 싱잉볼 작은 걸로 띵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왜 물품 기로 지정하여 주고 비품 제작해서 나눠주고 지명을 공부하면서 몇백씩 받아요. 500씩 1000입니다. 2000입니다. 3000입니다. 우리 아이 대기업 사장님 쫓아가. 우리 아이가 잉태했는데 태명하고 실제 이름하고 좀 지어주십시오. 우리 고조 할아버지 이름, 증조 할아버지 이름, 우리 할아버지 이름, 그리고 우리 사촌들 이름이 쭉쭉쭉쭉 이랬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우리 아들은 어떤 이름이 중요할까요? 아직도 이딴 짓거리 하고 있어요. 진짜 돈 있는 사람이요. 여기다가 수천만 원씩 써가면서. 거기에 빌붙어서 살고 있는 그런 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거기에 빌붙어 갖고 선생질하고 있는 뭐뭐 선생님들이 이제 많죠. 그런 선생님들 정신 차리고 진짜 공부하세요. 용기 내서 여러분들 용기 내서 그 철옹성 깨버리세요. 용기 내서 깨버려. 양심이 있다면 깨버리세요. 진화 발달에 맞는 공부를 그래서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생명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번 봤고요. 그리고 생명장애에 지장을 주는 것이 무언가 지금 여러분 또 봤고, 그죠? 그 와중에 초반에 있었던 조금은 이치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면서 다시 한번 생명이 뭐고 생명장이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의 이 장이라고 하는 게 나는 이 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여러분들이 좀 주체적으로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선생님들도 이 분야의 선생님들도 어쨌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장을 보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어떤 씨알이 있을 때 그것의 파장이 미치는 영향의 어떤 그곳 제가 이렇게 좀 애매하게 표현하는 게 왜 그래요? 천부경적으로 보면요. 모든 이치를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장이 딱 그렇습니다라고 설명하면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몸 문제도 뭐예요? 그래서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사고하고 고찰하고 실제로 피가 돌고 신경이 가고 뭐 기를 느끼는 분은 대주천 소주천 하는 그런 것들의 파장이 진짜 온몸에 육체적 비물적으로 막 붙어 있으면서 그 끝에 가면 몸집이라고 형성돼. 그러니까 터틀 틈의 이치와 이런 파장이라고 하는 것, 생명장이라고 하는 것, 그 장의 끝에서 내 손톱 끝까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 손톱이 나한테 붙어 있을 때는 생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손톱 깎아서 버리면 걔를 생명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왜? 장의 권한을 벗어났으니까. 이 저항값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얘는 그냥 버림받은 거야.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생명장.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확장시키고 조금 더 이치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